전문가는 다 때려잡고 싶은 전문가 채널. 오늘은 국내 피트니스 업계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관련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바디빌더나 이런 트레이너 분들 최근 SNS를 많이 접하게 되면서 그 사람들의 SNS를 하는 방식, 영업 방식인 것 같은데 이게 자산관리사의 그것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궁금해서 이와 관련해 답해 줄 수 있으실 분을 제가 오늘 모셔봤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분인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운동선수 생활을 하다가 지금 피트니스 업계 쪽에서 일하게 된 지는 2년 정도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PT 선생님들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키워지고, 어떻게 돈을 벌기 시작하는가에 아, 대해서 말씀을 드리러 나왔습니다. 네. 먼저 자산관리사 영업 방식 그 SNS 활동을 얘기해 보면 이건 저는 키워드를 허세라고 잡고 있는데 이게 나는 되게 돈이 많아 돈을 잘 벌어 엄청 열심히 일한다 그러니 나에게 일을 맡겨줘 그리고 이게 아예 밈으로 승화가 돼서 자산관리사 SNS 하면 어떤 모습이다 전형적인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네. 제가 이거는 잘 아는 게 예전에도 한번 이걸 취재를 했었고 또 음, 최근에 이 주제로 유튜브나 다양한 콘텐츠로 그런 자산관리사 SNS에 허실을 꼬집는 것들이 엄청 많다 보니까 이제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자산관리사 지인이 되면은 갑자기 게으른 놈이 막 아침에 일어나고 막 우리 모두는 막 상을 타고. 근데 맞아요. 최근에 트레이너 바디빌더들 SNS를 보면서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전 되게 비슷하게 느꼈어요. 이렇게 부를 자랑하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 또 맞아요. 이들한테는 부의 상징이 몸일 수가 있는데 화려한 몸을 자랑하는 것. 근데 이건 당연하다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으로 어떤 명품, 고가의 뭐 해외 외제차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뭔가 셀럽, 인플루언서의 느낌을 계속 내려는 모습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같이 일하는 동료나 뭔가 같은 트레이너분들끼리 뭔가 크루질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막 맞아요.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물고 빨아주는 모습이 났는데 궁금한 게 이렇게 SNS 마케팅을 이제 이쪽 업계에서는 자산관리사처럼 누가 하나가 시작을 해서 성공을 해서 다 같이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것인지 이렇게 하면 더 돈을 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이미 여러분이 유튜브를 켜면 요새 다 헐벗고 있는 사람들은 다 바디 프로필 사진들을 올리잖아요. 네네. 그냥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드는지 궁금한데 그 어떤 생각이 드세요? 몸이 좋다. 몸이 좋다. 열심히 사는구나. 열심히 자기 사는구나. 개발을 위해 뭔가 의지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게 뭔가 이 사람의 영업이나 이런 거랑 이제 연계가 되면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허세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어떤 것들이 제일 주냐면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든지 음, 왜 뭐 피트니스 뭐 그 퍼스널 트레이너가 아무리 잘 벌어서 저런 차를 돌릴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좋은 차와 막 엄청난 명품들 꼭 밑에 적어놔요. 태그 회원님이 사주셨습니다 이런 거 적어놓는단 말이에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건 뭘 뜻하냐면 나는 이렇게 부자들을 가르친다. 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를 믿는다. 그럼 너네는 안 믿을 이유가 없지 않냐. 너보다 성공한 사람이 날 믿으니까 너도 맡겨야 된다. 의심 없이 그런 느낌이군요. 네, 자산관리사가 똑같이 몇백억 자산가가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런 후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음, 그리고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차도 가끔 이거 회원님이 이제 그뭐 대회 나가서 입상하셔서 기분 좋다고 사주셨다 뭐 이런 글들이 되게 많아요. 네, 생각보다. 네.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부분들에서 정말 똑같이 움직이는 것 같고 마케팅적으로는 그게 실제로 도움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PT 트레이너들한테 SNS 대응 예절을 가르쳐요. 선배 음, 트레이너들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절대 예의 있게 행동하지 말아라고 가르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 새끼들은 다 쓰레기고 네, 그리고 저런 양아치들한테 배워서 뭐 맞는다 이런 네. 것들부터 시작해서 대응 예절들이 있어요. 어, 그들이 하는. 그리고 절대 스케줄이 빠듯한데 어떻게든 끼워 맞추는 느낌으로 가는 거지. 널널하니까 언제든 맞춰 드리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네. 오히려 이쪽에서 진짜 자기 몸을 잘 키우고 그리고 정말 잘 가르치고 정말 그런 식으로 유명해진 사람들은 오히려 되게 겸손하고 예의 네. 있는데 SNS에 그 SNS를 통해서 뜬 PT 트레이너들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음, 음. 그래서 왜 그렇게 건방지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네. 건방지게 행동하는데 회원들은 왜 이렇게 많은지, 실제로 많은지, 전 되게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맨날 유튜브 켜고 놀 시간이 있다는 거는 그 시간에 회원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쟤네는 왜 돈이 많다고 하고 왜 회원이 많아서 다른 애는 못 받는다고 하고 대체 왜 그러는 거지? 그리고 맨날 보면 친구 카페 개업해서 가서 커피 한 잔 빨면서 사진 하나 올리고 음, 돈을 많이 벌면 그럴 시간이 없어요. 자산 관리사도 똑같아요. 네. 주식을 계속 돌려서 내가 돈 벌면 그 시간에 내가 움직일 틈이 없는 게 맞잖아요. 근데 늘 그 시간에 SNS를 하고 있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아직도. 음. 그러면 이렇게 SNS로 자기를 어필하는 거를 하게 되면은 이게 결국 더 많은 회원을 유치할 수 있다는 건가요? 사람들이 많이 속나요, 그렇게? 많이 속고 거기서 저도 예전에 그랬지만 PT를 처음 받는 사람의 입장으로 우리가 돌아간다고 했을 때 어떻게 시작하는지 모르잖아요. 네. 헬스장에서 쭈뼛거리면서 저 PT를 받아보려고 막 이러면 진짜 용팔을 저 얼마까지 알아보고 아, 오셨어요 하는 게 그때 당시였으니까 네. 이제 막 SNS나 이런 거 통해서 그리고 이미 바디 프로필 찍고 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잠깐 받으셔도 됩니다. 네. 이거를 우리는 알아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은 눈앞에 이걸 하고 언제든 문의 주세요. 라고 적어놓은 사람들이 편하니까 네. 거기 연락을 해서 뭐 거리가 가깝거나 아니면 맞출 수 있으면 맞추는 형태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신기하게 비싸요. 우리가 이 업계에서 PT 가격을 어느 정도 입상 경력이 있고 그리고 관련해서 트레이너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들한테 회당 6만 6천 원 정도가 어떻게 보면 시간당이란 거죠, 회당이. 네, 한 1회에 45분에서 50분 정도를 네. 잡는데 이 회당 6만 6천 원 정도가 거의 국룰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이제 경력이 더 낮거나 20대 트레이너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비용이 더 낮고 네. 그 다음에 뭐 관장님급 정도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큰 헬스장의 팀장급이 되면 한 8만 원에서 12만 원 이렇게까지 되는데 네. SNS에서 그렇게 막 여러분이 아는 유명한 트레이너 유명하다기보다 막 이렇게 관종 트레이너들 같은 경우는 네. 20대 뭐 많아야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런 거에 경력도 뭐 시험 나가서 우승한 경력이 많지도 않아요. 그것도 돈 내면 우승할 수 있는 대회 네. 정도라든지 이런 뭐 되게 하찮은 대회 우승 경력만 가지고 금액을 20만 원, 30만 원까지도 받아요. 어, 그냥 자기 팔로워가 많고 그 돈 내고 님이 안 받으면 나는 그 돈 내고 받을 사람 거기 채우면 됨이라고 영업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거기에서 이 사람들은 한 사람을 30만 원에 잡아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4명 가르칠 걸 한 사람 잡는 거랑 똑같잖아요. 네. 그러면 그 시간에 한 명을 더 채우냐? 놀아요. 아, 플렉스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음. 뭐 그런 식으로 그 시장은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SNS를 많이 하면은 본인 몸값도 오르게 되나요? 어떤 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트레이너라면 급여가 더 받게 되나요? 그거는 이제 계약 관계를 좀 따져보면 되는데 그 PT 그 트레이너 분들이 어떻게 처음 트레이너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이런 체대에 나와가지고 그런 자격증이나 대회 나간 다음에 트레이너가 되는 게 아닐까요? 그런 정상적인 코스를 밟는 게 우린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네. 체대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여러분 옆에서 쇠질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좀 괜찮은 사람들이 그 길거리 캐스팅처럼 네. 이렇게 트레이너 한번 해보실래요? 이런 식으로 어. 영입이 돼서 갑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트레이너들은 여러분이랑 같이 운동하던 옆자리 사람들인 어, 경우가 많아요. 네. 대부분 여러분이 지금 PT 받고 있는 선생님한테 어떻게 처음 시작했어요? 라고 물어보면 진짜 60% 이상 저도 회원이었는데 아, 진짜요? 네, 그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너무 지금 운동도 다 잘 잡아놓으셨고 하셨으니까 이 트레이너 한번 도전해 보시겠냐? 이게 또 되게 보이는 것보다 돈을 잘 버는 직업이다. 이러면서 이제 꼬시는 거죠. 대부분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마케팅하는 방법도 여기서 어떻게 좀 정형화된 포맷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모두가 그렇다라고 저는 말은 하진 못하지만 그걸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확실히 그 SNS를 끊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모 유튜버 같은 경우 막 주장 논란으로 네. 지난 겨울에 그런 이슈가 많았죠. 네, 들어갔다가 3개월인가 이제 지나면 수익이 안 나오기 시작한다면서요. 네, 유튜브가. 그때 진짜 칼같이 2개월 28일 이렇게만 복귀를 하잖아요. 이제 또 옷 입고 나서 달라지겠습니다. 뭐 이런 거 하고 네. 그 너무 국룰을 따라가서
그게 돈이 된다라는 거를 그런 사람들이 증명하고 있지 음.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도 헬스장 많았고 지금도 많지만 더 그런 바디 트레이너, 헬스 트레이너 이런 사람들, 예쁜 몸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건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난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건강한 몸을 넘어서 예쁘고 막 조각 같은 몸, 혹은 뭐 여자들의 예쁜 라인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게 아닐까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실제 이런 헬스장에 회원들이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바디 프로필과 같은 혹은 예쁜 몸에 대한 대중의 수요가 늘어난 건지 관계자분으로 보기엔 어떠신 것 같습니까? 저희가 실제로 그 고객들을 만나고 저희도 헬스 또는 운동을 하는 커뮤니티를 계속 만들면서 느끼는 거지만 예전보다 확실히 진입 장벽이 낮아진 건 사실이에요. 어떤 진입장벽이요? 이런 트레이너가 되는 거예요? 아니요, 내 몸을 만든다라는 음, 그 심리적 진입 네. 장벽이 예전보다 확실히 낮아진 건 맞아요. 옛날에는 바디 프로필을 한번 찍기 위해서 막 겁을 주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아, 많았거든요. 야, 너 식단도 해야 되고 이것도 운동도 매일매일 해야 되고 할 수 있어? 그런데 대부분이 이걸 지키지 못하고 바디 프로필도 못 찍고 이게 반복이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보기엔 아 이게 진짜 어려운 거구나 라고 했었다면 이제 우리 코 선생님한테 작년에 호되게 당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집에 있고 다른 사람 못 만나는 시간이 아, 많아지는 거죠. 코로나. 네, 코 선생 네. 한테 호되게 한번 이제 혼쭐이 나면서 그럴 시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좀 더 운동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늘고 밖에서 술도 잘 못 마시고 이러는 시간에 이제 뭐 하지? 한데 점점 막 프로필 찍은 사람들은 많아지고 인스타 들어가면 다 헐벗고 있고 맞아요. 그냥 보니까 어씨 걔나 저나 다 하네? 나도 해야지 이렇게 되면서 그 연락들이 엄청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사실 성공률은 비슷해요. 그때랑 똑같아요. 네. 근데 단지 그 전체 모수가 커진 차이가 거죠. 커졌군요. 네. 예를 들어 옛날에는 한 5만 명이 도전을 해서 500명이 성공을 했다면 지금 50만 명이 도전을 해서 5천 명이 성공을 하는 구조가 된 거죠. 확실히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런 트레이너 이런 사람들도 훨씬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그 안에서 돋보이려고 SNS를 비롯한 여러 영업 방식을 하게 되는 걸로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뭐 여자 트레이너와 남자 트레이너 두 개를 나눠서 봤을 때 남자 트레이너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 입상 경력이라든지 어떤 과를 나오고 언제부터 공부를 시작했고 이런 것들이 아직도 좀 중요한 반면 여자 트레이너는 몸매가 예쁘면 예쁘면 아, 1차 조건이 통과이고요. 그러면 남자 회원들이 일단 붙습니다. 네. 거기에 실력까지 좋으면 그리고 이렇게 말을 되게 예쁘게 상냥하게 잘하는 사람이라면 여자 회원들도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이 운동 자세는 그 먼저 있던 트레이너 오빠들이 네. 알려주는 대로만 얘기하면 먹히거든요. 뭐 크게 달라지거나 하는 것들이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과연 그 사람들한테 배우는 사람들이 제대로 몸을 만들 수 있을까? 네. 이 문제로 봤을 때는 또 그렇지 않다에 가까운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이 사람마다 운동의 방식들이 다르고 이미 몸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단계들이 다른데 그냥 그 다른 트레이너들이 알려준 대로 외워서 가르치는 사람한테 야. 배운다면 그게 과연 몸이 만들어질까? 그렇게 만든 사람 본 적이 없거든요, 아직까지. 네. 어느 나라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몸이 좋아지는 거에 대해서 약물에 대한 질문이 또 궁금한 게 생겼어요. 지난 겨울에 헬스 유튜버들 사이에서 약물 사용으로 서로 디스가 오가고 누구는 문을 닫고 이런 이슈가 많았었는데 헬스 트레이너들이 지금 얘기한 걸 들어보면 당연히 몸이 좋으면 얘는 더 열심히 한다,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 테고 회원이 늘어나고 수익이 늘 거라는 흐름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몸을 만들면 돈이 더 벌리니 약을 할 것 같은데 요새 실제로 약을 하는지 어떤가요? 실제로 아직도 뭐 큰 강남권에 있는 헬스장들은 전 안 그런다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헬스장들에서 되게 당연하게 어떤 시점이 오면 약을 권하는 것들이 여전히 많고요. 그거는 지금도 당연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그리고 약을 쓰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개인의 어떤 비뚤어진 욕망, 욕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여기를 다 도달을 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노력해도 내가 타고난 걸로는 그 이상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네. 그 이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내 몸을 파괴하면서까지도 그걸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원래 몸이 예쁘고 약을 써서 더 예뻐진 사람의 경우에는 그 본인이 트레이너라면 그걸로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엄청나게 많이 망가져요. 그 유튜버 분들 중에도 아시겠지만 약을 써서 막 온 얼굴이 퉁퉁 붓고 막 이렇게 몸도 막 거북이 등딱지처럼 이렇게 막 배도 이렇게 나오고 직맨 같은 경우 유명하잖아요. 뭐 그쵸. 고자가 되었다. 직맨이나 뭐 박승현이나 이런 네. 사람들 보면 왜 쓰나 싶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자기가 무게를 좀 더 치고 그걸 통해서 뭔가 이렇게 자기 몸을 만드는 게 예쁘기 때문에 네. 하는 것 같고 근데 이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런 사람들은 자기 욕망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약을 쓰는 이유가. 근데 다른 사람들은 자신은 안 쓰고 자기는 쓰지 미친 듯이 하고 열심히 하면서 회원들한테만 약을 권하는 어, 진짜 개쓰레기 같은 트레이너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 시장에는. 네. 그리고 되게 유명한 여러분이 알만한 그 인플루언서 네. 트레이너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루언서 트레이너라는 게 뭐 TV에 나온 그런 사람을 말하나요? 아니면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유명한 사람을 말하나요? 인스타나 유튜브에서 유명한 사람들이죠. 아, 네. 그런 거 가지고도 요새 지들끼리 열심히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는 모습을 많이 네. 볼 수 있습니다. 엄청 재밌네요. 왜 이런 것들이 다른 스포츠 쪽은 아니고 이런 트레이너 쪽에 많이 생기는 걸까요? 다른 스포츠들은 결과가 되게 빠르게 눈앞에 보여요. 야구 같은 경우 공을 치면 1루, 2루, 3루 아니면 홈런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바로 결과들이 보이잖아요. 네. 그 연습의 어떤 질과 양은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축구 같은 경우도 골 넣고 어시스트하고 이런 식으로 바로 눈앞에서 사람들이 환호를 할 수 있는데 헬스는 그 지점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고 가장 외로운 운동이기 때문인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막 혼자서 열심히 진짜 돌을 닦듯이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다 포기하고 먹고 싶은 걸 다 포기하고 만들어야 사람들 앞에서 이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네. 건데 거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긴 운동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골프는 골프채를 사고 골프 연습장에 가서 인스타에 올릴 사진을 찍으면 아, 쟤 골프를 치는구나. 요새 좀 경제적으로 이게 풀렸나 보다라는 네.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헬스는 내가 벗고 사람들 앞에서 나 운동해, 운동하고 있었어라고 말하기까지 한 5개월, 6개월, 많게는 3년이 걸리기 때문에 네. 이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걸 이미 만들어 놓은 사람들을 더 이렇게 하기 위해 이 시장들이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런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바디 트레이닝을 하고 싶은 사람은 늘어났지만 동시에 코로나 터지면서 헬스장 같은 데 영업 제한이 되다 보니까 이런 데서 일하시는 트레이너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또 어떻게 보면 지난 1년 동안 줄어들어서 그런 좁은 판에서 돈을 벌어야 되니 더 적극적으로 SNS로 본인을 광고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사실 맞는 말씀이고 많은 트레이너들이 그리고 많은 정상적인 트레이너들이 SNS를 영업과 홍보의 발판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하는 게 맞아요. 네. 세상은 그렇게 변하고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문가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네. 이거를 조금 더 선을 조금 더 넘어버린 형태인 거죠. 말이 안 돼. 트레이너가 외제차를 막 이렇게 막 몇십 대를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나는 얘를 타면 뭐 어떤 느낌이고 이상한 듣기만 해도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전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라도 영업을 해야지 자기 몸값이 올라가고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인 건 맞는데 네. 그게 막 크루즈까지 해갖고 누구한테 막 이걸 몰아주면서까지 만들어야 되는 시장인가? 그거는 전 아니라고 생각하죠. 회당 6만 6천 원이 국룰이라는 거 이것도 되게 우리한테는 생소한 거거든요. 그래서 PT 가격이 기준을 모르다 보니까 누구는 3만 원인데 할인가로 50% 해주고 어디는 시간에 10,000원 단위고 10만 원이고 이러는데 맞아요. 이런 게 또 있을까요? 헬스 트레이너들이 한테 이렇게 배워서 진짜 좋은 몸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과연 진정으로 그들은 회원님의 몸이 좋아지길 원하는가? 진정으로 네. 진정으로 짧은 시간 내에 회원님의 몸이 너무너무 예뻐져서 회원님이 바디 프로필을 빠르게 찍는 것을 원하는가? 음, 아니면
본인에게 연장과 연장과 연장을 거듭하면서 네. 꾸준한 지속 가능한 고객으로 남기를 바라는가? 아, 이거는 저는 답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되게 생각해 보셔야 하는 문제고, 이미 PT를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본인의 PT 선생님은 어떤가 되게 고민해 보셔야 되는 그러니까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이 들 수 있는 중량을 꾸준히 계속 고반복으로 많이 들게 하면 여러분은 졸라 힘듭니다. 진짜 땀이 막 폭풍처럼 쏟아져요. 근데 근육이 크진 않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들지 못하는 무게를 미친 듯이 억지로 시키면 여러분 근육이 다 망가집니다. 그것도 여러분의 근육을 실제로 키우진 않아요. 근육이라든지 관절이 다 망가뜨리기 때문에 운동을 오래 할 수가 없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 사이에 어딘가에서 진짜 과학적으로 배우는 사람들이 이것들을 잡아서 여러분의 목적지로 끌어올려 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PT가 실제로 그러고 있는지, 그리고 그 PT 선생님한테 받는 사람들의 몸이 그 받기 전에 비해 얼마나 좋아졌는지, 네. 이런 것들은 꼭 보셔야 되는. 그런 걸 요구하면 되나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받은 분 중에 뭐 비포 애프터 사진 보여주세요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조금 큰 헬스장, 그리고 좀 PT 트레이너가 많은 헬스장을 다니면서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는 여러분이 개인 운동을 어떻게든 배우면서 하시면서 어떤 트레이너가 어떤 고객들을 PT를 하고 있는지를 꾸준히 보시는 게 좋아요. 아, 그런 식으로. 네. 근데 PT샵 같은 경우는 일단 너무 갇혀 있고 거기는 어떻게든 소개를 받는다든지 집 바로 앞에 있는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좀 그 검증이 힘들죠.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늘 고민하는 포인트는 여기거든요. 과연 우리 선생님은 나의 좋은 몸을 원하는가? 하는 아하. 포인트. 그래서 이 포인트는 여러분이 한번 충분히 고민해 보셔도 될 만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PT를 할 때 여러 소식통을 통해 듣는 얘기는 PT는 몸을 좋게 해주는 게 아니라 운동하는 법을 배우는 거니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운동을 해야 된다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이상적인 답변인 건 알겠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어려운 것 같은데 그렇다면 보통 운동하는 법을 나에게 맞는 운동하는 법을 PT 선생님한테 배우는 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사람마다 다른데 진짜 운동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 몸에 어디에 힘을 주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고,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 한 5개월에서 8개월이 걸릴 겁니다. 그 5개월에서 8개월이 주당 1회라고 생각했을 때일까요? 아니, 주당 2회에서 3회 이상을 받았을 때 5개월에서 8개월. 그러니까 5개월에서 PT로 따지면 한 80회에서 90회 정도의 비용이 드는 거겠죠. 한 25에서 30회, 30주네요. 거기에 주 2회로만 잡아보면 네, 한 8, 50회에서 90회. 60회, 한 70시간 정도는 드려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게 하면서 그것들을 본인이 운동일지에 다 기록을 하면서 오늘은 어디에 자극이 왔고 어떻게 내 몸이 움직였다, 어디에 집중을 하라고 했다, 이런 것들을 다 깔끔하게 적는 기준으로 그 시간이에요. 그렇군요. 오늘 또 트레이닝 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 또 답변해 주시는 게스트분을 모셔가지고 재밌게 짧게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를 조지는 전문가는 유튜브와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